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박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박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 채워 담은 박스 밀키트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9시 20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박스 밀키트 풍성하게 채워주실 전문가님은 한 주의 시작 여러분 이번 주 투자 전략도 도와주실 김현웅 전문가님이십니다. 전문가님과 방송 종료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전문가님께 지금 궁금하신 점 직접 물어보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메시지 김현웅이나 밀키트라고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함께 불안에 떨던 우리 증시는 그래도 동반 상승으로 지난주를 마쳤습니다. 반도체와 로봇주들에게 매수세가 몰린 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폐지와 K칩스법 개정안 통과 등의 호재로 강세를 보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 상승폭의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1원 가까이 내리면서 1,302원 초반에서 마쳤는데요. 미국의 금융 시스템 우려가 완화되면서 장중 1,298원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 2,405선 돌파도 나왔던 코스피 지수는 오전 중 상승 탄력이 많이 줄어들며 회복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종가는 전거래일보다 0.75% 오른 2,395포인트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마감으로 갈수록 오름폭을 점점 더 키웠습니다. 2% 가까이 오른 797선에서 마치면서 3거래일 연속 빨간불 지키기에 성공했습니다. 매매 동향 이어서 보시면 양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 1,700억 넘게 팔았고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400억 넘는 물량을 던지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고 2월 21일 이후로 계속해서 매도 우위 포지션을 지켜가던 기관이 금융투자 위주로 순매수에 나서면서 18거래일 만에 물량을 담아갔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전거래일 대형은행들의 지원으로 반등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또다시 급락하면서 투심이 얼어붙었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 퍼스트 리퍼블릭은 배당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날 장 초반부터 폭락하기 시작해 3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기업이었던 SVB 파이낸셜은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고 이날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도 스위스 거래소에서 8% 하락하면서 은행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번지면서 금 선물 가격은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WTI 가격은 배럴당 66달러 선까지 떨어지면서 2021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유가는 한 주 동안 13%가량 하락했습니다.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2년물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32bp 넘게 하락한 3.804%까지 떨어졌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3.382%까지 내렸습니다.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달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8%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약세 압력을 받다가 1% 전후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1.19%, 나스닥이 0.74%, S&P 500은 1.1% 내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종목들의 수익률 먼저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종목들이 10%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네요. 보시면은 아모그린텍 9%, 더존비존 8% 수익 도와주셨고요. 알루콕과 에브리봇,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각각 7%대 수익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6%, 삼익 THK가 10% 수익으로 마쳤는데요. 오늘 자리 옮겨서 전문가님께 이 두 종목에 대한 수익률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수익률 리뷰와 함께 이번 주 투자 전략도 자리 옮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권고가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오늘 날씨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그래도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 한 주의 투자 전략 계획 잘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또 이번 주 시장 전략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드리고 시작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에서 인정된 가치를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타이밍 알려드리는 밸류 타이머 김윤홍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시장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재나 과거를 보지 마시고 미래 가치에 집중하셔서 과거의 뉴스에 연연하시기보다는 현재를 잘 분석하셔서 미래 가치를 보고 대응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는 한 주를 기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먼저 제가 언급드린 대로 수익률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편입이 됐었던 LX 일렉트릭과 삼익 THK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제가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을 한번 네네. 찾아봤어요. 네네. 뭔지 아실까요? 이번에 네. 지난주에 열렸던 인터배터리의 두 기업이 모두 참가를 했었더라고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좀 전력 IT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네. 기업이고 삼익 THK는 좀 로봇 관련주로도 네네. 좀 엮어볼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두 종목의 리뷰 전문가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이제 저 대응 전략에서 주 초에 이제 지수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주 초에는 주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손절매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반등이 바로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교체해서 새로운 종목으로 대응해서 좀 짧게 매매를 해서 두 종목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또 첫 번째 종목 이 LS 일렉트릭 이 종목은 굉장히 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우량하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거든요. 뭐 전력 송전반 부분, 그다음에 산업 자동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전략 관련 이제 솔루션도 개발을 하고 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이제 성장성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1분 이제 작년까지 계속 실적이 호전되다가 금년 1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아직 1분기가 지나지 않았지만은 사상 최대 매출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있다가
지수가 좀 이제 하락하면서 이제 경기 방어주 측면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된 종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이제 반등하는 국면에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면서 차트 잠깐 보시면서 설명드리면은 이날짜에 지수 반등이 바로 나왔거든요. 3월 14일자. 그래서 바로 이 종목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LS 일렉트릭이 굉장히 반등이 세게 나왔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추가 에너지가 이제 분출이 되면서 3일 연속 긴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시세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 해서 긴 양봉 나올 때 한 조금 빨리 매도를 했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해서 그냥 1박 2일 짧게 해서 1박 2일 한 6%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삼익 THK 이 종목은 우리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봇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삼성전자랑 로봇 개발 이력 이 회사는 했던 삼성전자 이제 M&A 관련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산업용의 다관절 로봇이라고 있거든요. 네.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에 적용되는 이쪽은 한 전문 업체예요. 이 업체는 마찬가지로 실제 굉장히 이제 작년까지 급성장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순이익률이 한 작년에 159% 정도 이제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로봇주가 계속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 종목도 이제 결국 이제 후발주로서 주목을 받았다가 볼 수 있고요. 시장 반등하는 측면에서 이제 선발주로 로봇 가운데 선발주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 잠깐 보시면은 잠깐만요.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삼익 THK죠. 삼익. 네. 잠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짧게 매매를 했어요. 요 날짜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요 이제 시장이 확실히 반등이 들어와서 아까 그 LS 매도 시점에서 매도하고 이 종목 매수한 거거든요. 시장이 반등 이제 확인된 다음에 요 날짜 제가 매수를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긴 양봉이 나왔죠. 긴 양봉이 나와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중간쯤에 매도를 했어요. 뭐 사실 좀 더 보유하고 있었으면 상당히 큰 수익이 났었을 텐데 중간에 짧게 해서 한 10% 정도. 이 종목이 당일자에 뭐 한 16%까지 올라왔었죠. 그래서 저는 한 10% 선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짧게 해서 두 종목, 경기 방어주 쪽에 종목 하나 하고 그다음에 로봇 선발주 종목, 두 종목 다 1박 2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서 6%와 10% 이제 매매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지난주 종목 리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LS 일렉트릭과 삼익 THK 종목 리뷰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요즘에 계속해서 조금 단기적인 기간 내에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는 종목들 찾아주고 계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번 주도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장 방법 샵 3989번호로 김현웅이나 밀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우선은 수익률 리뷰 들어봤고요. 또 지난 한 주간의 시장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번 주 투자 전략 세우는 데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지난주를 되돌아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의 상승이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뭐 금융 시스템 리스크 얘기가 계속해서 그 전주부터 좀 나오고 있었지만은 그 와중에 나스닥은 4% 넘게 한 주 동안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폭을 완화하면서 마무리를 한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보시기에 우리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어떻게 한 주 보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뭐 상당히 혼란스러운 과정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조금 이제 혼란을 딛고 반등이 시작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지난주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국면이었는데 이제 조정 들어가는 그 국면에서
SVB 사태가 이제 터지다 보니까 조정폭이 굉장히 좀 깊었는데 지난주 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큰 추세가 지금 뭐 다시 하락보다는 이제 1차 반등 후에 매물이 소화되는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다시 그 과정으로 이제 복귀되는 회복되는 그런 과정도 혼란스러웠지만은 그런 과정이다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그 다우는 아무래도 은행 지수 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던 걸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나스닥도 미국 시장도 중심이 이제는 뭐 경기 그 회복 이런 측면보다는 금리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금리 완화 기대감이 시장의 이제 키 이슈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나스닥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근데 금요일 날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왔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정상적인 조정인데 다우 같은 경우에 이제 5일선이 일시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 시장도 뭐 미국 시장을 반영해서 거의 비슷한 그 흐름을 지난주에 보여줬고요. 그래서 코스닥 위주의 상승이 나왔고, 이제 코스닥도 주도주가 이제 2차 전지에서 소외됐던 반도체나 아니면 로봇 관련 주들에 다시 한번 이제 매수세가 몰리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지금 볼 수가 있어서 미국 시장이나 저희 시장이나 지난주에는 이제 혼란스러운 조정 과정을 딛고 이제 반등 과정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좀 반등 과정에 진입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금융 시스템 리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잠시 여쭤보자면은 이게 조금 처음에 사실은 그 실버게이트 파산부터 시작을 해서 연쇄적으로 지금 도미노처럼 터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은데 하나가 터질 때마다 뭐 정부라든지 다른 은행에서 이제 개입을 해서 막으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곳에서 지금 네. 이슈가 나오고 그러면서 또 지난주에도 제가 좀 안심을 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려나 했더니 또 그 다음날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 앞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또다시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 사실 전문가님께 여쭤봤었어요. 근데 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계속 새로운 사건들이 나오고 네. 있어서 정말로 안심해도 되는지 좀 우려가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챗봇 관련 답변 내용도 설명드리면서 뭐 맞습니다. 크지 않은 악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건데 이제 크게 보시면은 이게 어떤 금융 전체의 어떤 리스크라기보다는 네. 어떤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거든요. 그게 이제 번져가는 건데 이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먼 사태가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죠. 네. 근데 그때 내용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그 영향이 이제 시장 전반으로 이제 퍼져갔던 거고, 이 사태는 어떤 그 금리에 따른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에 따른 거고, 또 예금자 보호가 다 되기 때문에 일반 뭐 고객이라든가 시장 전체의 파급 효과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겠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시면은 미국 그 상위 4대 은행이 한 95%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점유율이. 예, 미국도. 그래서 뭐 이 지방은행 이제 SB를 시작해서 지방은행의 사태가 뭐 계속 확산이 되고 있지만은 미국 금융시장 전체를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비중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전체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 개입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들을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리스크 전체로 번질 확률은 작고, 유럽 CS 같은 경우에도 UBS에서 인수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스위스 정부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전체의 문제를 번질 확률은 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물론 주초에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뭐 이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든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상황으로 악화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2008년에 있었던 리먼 사태 언급을 해주셨지만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좀 우려스럽게 바라볼 점은 아닐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여기에 한번 연관을 해서 여쭤보자면 저희 시간으로는 이제 수요일 아침 되면은 FOMC 결과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리스크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뭐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어서 해봤자 25bp 인상을 거론하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뭐 한 70% 이상 좀 될 것 같은데 한 25bp 예상하고 있으니까 25bp.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금주의 키 이슈가 FOMC 금리 결정이죠. 그렇죠. 근데 시장은 이미 이제 근데 뭐 다 예측 반영을 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리스크 이제 확산 여부, 이제 향후 이제 대책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시장의 키 이슈인데 금리 불확실성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금융 리스크는 잔잔하게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발 은행들, 미국의 지방은행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도 상당히 이제 좀 다우 지수나 코스피는 조금 이제 변동성을 나타낼 것 같고, 나스닥이나 코스닥은 어떤 좀 옅은 조정을 거쳐서 다시 반등이 지속되지 않을까 크게 보면은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번 주는 나스닥과 코스닥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번 주 시장 얘기 조금 들어보자면은 저희 계속해서 뭐 돌고 도는 그 종목들과 그 안에 테마 안에서 좀 발굴을 하려는 노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2차전지 살짝 이제 좀 숨을 돌리면서 마무리가 됐고 로봇이랑 반도체가 주도주가 아닌가 싶은데 이번 주도 그 흐름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좀 새롭게 저희가 눈여겨봐야 하는 섹터가 있을까요? 네. 뭐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신용 리스크, 금융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은행권에서 자금 조달하는 그 전통 업체라든가 네. 이런 쪽보다는 은행 대출보다는 이제 투자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이제 벤처라든가 신기술 쪽에 이쪽에 주목을 계속 받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 기업들은 미래 가치가 결국 금리에 딸려 있으니까는요. 은행에서 자금 조달하지 않지만은 미래 가치 평가가 금리에 따라서 평가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성장주나 기술주 쪽에 관심이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시장 그 불안 계속되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소외됐던 뭐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핵심 기술주 로봇 관련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전지는 좀 많이 올랐어요. 뭐 다시 이따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유럽 그 핵심 원자재포 관련된 주들이 수혜를 받을 텐데 좀 그동안 소외됐던 뭐 대체 에너지 쪽에 수소 관련주 같은 네. 업체들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이번 주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이번 주를 끌고 갈 주도 테마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예상지수 체크하고 관련된 테마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은 8시 53분 20초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빠지면서 우리 시장 그 영향이 있는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의 상승이 좋았던 만큼 좀 내림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현재 0.34% 내리면서 2,387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2%까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인트로는 787선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개장이 한 6분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인데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을 움직였던 테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로봇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많았고 또 가격 잠폭을 올랐다가 내려오면서 마친 종목들도 많았는데요. 최근에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대기업들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현대, 하나, 포스코 이런 쪽에서 로봇주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전문가님 우리 로봇주들 이 흐름이
아, 3월이 한 달 동안 아마 또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에서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나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네.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요약해서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로봇이 뭐 한 2028년까지 연평균 한 27% 정도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최근에 관심이 챗 GPT 관련해서 챗 GPT-4가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이전 버전보다 한 40% 이상 그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챗GPT 중심으로 이제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이 챗GPT 관련해서 이제 대화형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로봇, 이제 산업용 로봇은 이제 의료 교육용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정용 로봇 이렇게 이제 구분을 제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세 가지를 본다 그러면은 네. 이제 가정용 로봇은 아무래도 소비 관련 쪽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진한 모습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이제 챗 GPT 관련 로봇주하고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 이들은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있는데 이제 글로벌 그 로봇 차트를 보면은 이제 조정이 완료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미국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제 국내 로봇 그 업종 차트를 보면은 이미 반등이 들어왔어요. 상당 부분 반등이 진행이 됐거든요. 지수 조정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 선발주하고 후발주 간의 차별화가 굉장히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종목 이제 선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챗 GPT 관련 로봇 이쪽하고 이제 산업용 로봇에 이제 주한 핵심을 이제 포커스는 두시는데, 이제 대화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들은 아직 오르진 않았거든요. 지수와 비슷한 움직임에.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 수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AI 관련 대형주 카카오 같은 종목 괜찮을 것 같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상당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오르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챗 GPT 관련해서 전문 그 AI 기술 업체들이 있거든요. 중소형 업체. 뭐 음성이라든가 영상 관련 AI 기술 보유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 좀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해서 로봇 완성 로봇이 아니고 그 부품이나 그 핵심 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 뭐 감속기라든가 액추에이터 관련 이런 전문 기술 업체,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지면 괜찮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GDP 관련 대형주, 전문 AI 기술 업체, 산업용 후발주, 핵심 기술주,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좀 집중해서 하시면은 뭐 이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거든요. 네. 네, 사실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한때는 좀 어떤 테마 위주로만 여겨질 때가 있었는데 올해는 좀 확실히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종목과 또 산업군까지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로봇 관련해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좀 다음 테마 얘기 이것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올해의 이제 주도 섹터 같은 경우에 1월에는 인공지능, 2월에는 2차 전지가 좀 끌고 갔던 것 같고요. 3월은 로봇주면 4월은 아마 반도체가 네.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요? 저희 의견이 일치했네요. 그러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한국에서도 호재가 있었고 일본 쪽에서도 있었고요. 뭐 정부가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또 삼성전자 투자 관련해서 장비 쪽 회사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일본이 이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풀면서 조금 더 각광받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여기 반도체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그 그럼요. 전날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오르고 네. 금요일에는 장비 관련 업체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저희는 어떤 쪽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이제 2차 전지에서 반도체 섹터로 좀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섹터나 업종 쪽은 사실 뭐 워낙 이제 분석 내용이 많이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 수가 있으세요. 있는데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개별 종목의 가치를 반영하는 시장으로
지금 많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섹터 내에서 차별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종목 선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종목간 차별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크게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완성 반도체 업체, 그다음에 장비 소재,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주문형 전문 업체 이렇게 세 가지 섹터로 좀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내에서. 근데 좀 가장 좋은 그 부분 차트나 수급상에 좋은 부분은 이제 완성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네. 이제 반등 시작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조금 조정이 갈 수는 있는데 좀 괜찮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일차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주문형 반도체 중에서 일차적으로 좀 올랐는데 주문형 반도체 중소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소형 주문형 반도체 업체 전문 업체 좀 관심 가져서 좋을 것 같고 장비나 소재 업체는 1차 상승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조정 받은 다음에 한 20일이나 조정 지지받는 모습 보시고 매수하면 괜찮지 않을까 보여줘서 반도체는 차기 주도주로 향후에 이제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김현홍 전문가님과 저희 의견이 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한 달을 끌고 가는 주도주는 반도체주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도 좀 대장주들이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3%가량 오르면서 61,300원까지 회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무려 6% 넘는 강세로 마치면서 종가 84,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장이 지금 시작이 됐고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다시 한번 되돌리려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300원 정도 떨어뜨리면서 61,000원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에서 시작합니다. 83,700원으로 개장하고 있다는 모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리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좀 관련해서 많이 올랐었던 장비, 뭐 일명 소부장 업체들보다는 중소형 주문형 반도체 업체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삼성전자에서도 중소 팹리스 기업에 많은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발굴에 힘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20분 20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 잠깐 먼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0.36% 떨어지면서 2,387선, 아까 동시호가 구간과 비슷한 부분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6% 내린 792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요. 오늘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장 초반 기관의 매수세가 양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175억 원, 외국인은 80억 넘게 팔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250억 넘게 담아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만 매도 우위입니다. 방금 전에 개인이 매도 우위로 막 돌아섰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외국인 120억 정도 팔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170억 넘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우선은 지난주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에코프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금융당국에서 에코프로 그룹의 전현직 임직원이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이 나오면서 뭐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다는 이슈가 나왔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실제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에코프로 진짜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슈가 좀 악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보시기에 에코프로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뭐 금요일 날 이제 악재가 나왔는데 이제 사실 이제 조정 들어가는 이제 상황에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하락폭이 좀 확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핵심 원자재 수에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가장 이제 반등폭이 컸는데
이제 크게 보시면은 어떤 그 중기적인 조정 추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조정이 단기 조정이 아니고 조금 조정이 좀 진행될 것 같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미 이제 가치 측면에서 이미 반영이 돼 있고 또 이제 차트 측면에서도 주봉이나 월봉상에 조정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이제 차익 매물 소화보다도 이제 미래 가치 오버된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네. 이제 그 지지받는 모습 보시면서 이제 대응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일봉상에 이제 10일까지 조정이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등이 나와서 5일선 근처까지 오신다 그러면은 조금 비중 축소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우선은 조금 조정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5일선 근처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8% 넘게 빠지면서 현재 37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에코 프로 BM은 4%가량 하락세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9만 1,000원 근방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HN까지 체크해 보시자면은 10%가량 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만 1,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에코프로 그룹주들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섹터별로의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면은 우선은 그래도 상승 업종, 하락 업종 반반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의약품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3%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 파미셀 같은 종목들 2%대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1.6% 정도 올리면서 15만 9,100원 선 확인됩니다. 그리고 하락률 높은 섹터 확인해 보시자면 비금속 광물 업종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양 EUP가 4%대 약세를 출발하고 있고요. 태경 BK와 포스코 케미컬은 2% 정도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거의 지난주 종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반반 정도 확인됩니다. 먼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는 유통 업종입니다. 2.6%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큐렉소가 지금 23%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큐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죠. 정형외과 수술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로봇주 관련해서 큐렉소가 국내 1위의 수술용 의료 로봇 기업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수술 로봇 개발 협력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지난주에 나왔고요. 오늘장 초반부터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6%, 5%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3%대 강세입니다. 그리고 하락률 높은 업종도 살펴봐야겠죠. 금융업종이 미국발 금융 리스크로 인해서 좀 강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PS 홀딩스가 6%대 내림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일반 전기전자 섹터도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2%대 약세로 출발하는데요. 프로2000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에 좀 소외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도 6% 가까운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AFW도 3% 가까이 내리고 있고 더구전자 마찬가지로 2.6% 내리면서 11,2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한가 벌써 진입해 있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살펴보시자면 에스코넥과 아스타인데요.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 사우디아라비아발 투자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에스코넥 17% 가까운 상승으로 마쳤는데 오늘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스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의료기기 관련돼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고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현재 상한가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테마 얘기 좀 나눠보자면은요. 네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 의료 쪽, 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엔 그 서정진 명예회장 복귀 이슈 관련해서 또 붙이는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심포지엄이 개최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의약품,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다시 한번 순환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 주목해봐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이번 주에 이 섹터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셀트리온 그룹. 의약품, 제약바이오. 의약품 지금 네. 보니까 오늘 상승률이 의약품, 제약, 바이오 가 제일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업종 차트 자체가 보니까 1차 반등 나오는 국면이에요. 나와서 이제 선발주들은 좀 올라왔고 후발주들이 오늘 시세가 많이 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약주, 바이오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 셀트리온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었거든요. 이제 그 그룹 회장이 복귀하면서 신약 M&A 관련된 활동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만성적인 어떤 그 수익성이 좀 낮았죠. 셀트리온 그룹이. 그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뭐 지지난주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는데 좀 독특한 부분은 이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세 개의 기업이 향후 수익성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이 됐어요. 그대로. 네. 상당히 합리적인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많이 상승을 했죠. 반등폭이 제일 컸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부가가치율이 정확하게 반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좀 고점에 있어요. 고점에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좀 반등이 돼서 약간 반등이 조금 더 남아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은 아직 좀 반영이 안 돼서 네. 셀트리온 금주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도 셀트리온 전체적으로는 이제 반등이 시작됐는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주초에 좀 반등이 나오면 조금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기적인 반등 차원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실제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 중에서 서정진 회장 복귀 소식이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좀 가장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현재 좀 고점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은 아직 그만큼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은 하나 여쭤보자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아이큐어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 셀트리온이랑 그 붙이는 치매 치료제 도네리온 패치를 공동 개발한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이큐어. 네. 아이큐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큐어 지난주 23% 가까운 급등으로 마쳤습니다. 아이큐어. 네. 뭐 주말 사이에 이 관련해서 심포지엄이 있었고요.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3월 28일에 주주총회까지 앞두고 있으면서 좀 모멘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난주 네. 이제 후반에 많이 올라왔죠. 올라와서 이제 기술적 반등 좀 마무리하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하고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발주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조정 들어간 다음에 매매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주봉도 보시면 1차적으로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봉상에 한 10주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이때 한번 매수하시면은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로 네. 중기적으로는 반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봉상에 10주 정도 이제 조정 나올 때 한번 고려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아이큐어 관련된 설명도 도와주셨는데요. 관심 있고 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주봉상으로 10주선이 좀 지지되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진입해보면 좋을 것 같다. 현재는 조금 높은 자리로 보여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아이큐어 오늘장에서도 좀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2%, 3%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4,315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저희는 종목 조금만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면은요.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 이슈 있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모멘텀을 받고 있는 앞서 언급해드렸던 에스코넥과 아스타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 중인 상황이고요. 미코바이오메드도 오늘장 22% 가까운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 외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두 종목, 두 철강 관련 종목들인데요. 코센이 18%, 동양에스텍이 20% 가까운 급등으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상지카일룸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기록한 후에 20% 상승으로 마쳤었죠.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이 상지카일룸 현재 15% 넘는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수는 상승 전환으로 양지수가 돌아섰습니다. 급폭이 강하진 않고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저희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장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좀 약세에 따라서 조금 이제 약 조정이 예상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거든요. 아침에 일시적인 하락을 딛고 다시 이제 반등 전환되는 모습이라 시장이 반등세에 들어갔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그래도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좀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상승 종목 보니까 바이오, 제약 이쪽이 가장 세게 나오고 있어요. 선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주도했던 이제 뭐 챗GPT 반도체 관련 이런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성장 선발 기술주 이쪽은 조금 약한 모습이고 제약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그다음에 네. 지수 관련 증권주 이런 주들이 올라온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 추세 이어간다 그러면은 이번 주는 조금 지수 관련해서 이제 의약품 관련주는 주초에 좀 좋은 모습 보일 것 같고 주 후반으로 화장품이나 증권주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안정되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어떤 단기적인 이제 좀 고수익을 노리신다 그러면은 챗 GPT나 반도체 관련주 이런 쪽은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발주나 중소형 전문 기술주 위주로 이제 종목 발굴하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번 주를 끌고 갈 테마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집중적으로 노려봐야 할 테마는 오늘 팍스 밀키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의 투자 전략 팍스 밀키트에 담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밀키트 메인 재료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밀키트는 바이오 관련주로 선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금융 리스크라든가 이런 펀더멘탈 측면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기 안정, 그다음에 이제 경기 방어주 쪽에 바이오가 주목받을 것 같고 이제 금리 관련해서 또 향후 성장 속에 영향을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순환마 차원에서도 지난주에 챗 GPT나 이런 쪽에 이제 순환매가 마무리되고 이제 바이오 쪽에 순환매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서 바이오 관련주를 오늘의 밀키트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섹터를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바로 바이오 관련주였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선정해주신 바이오 관련주, 그중에서도 자, 정확한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나는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방송 종료 전에 빠르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989번으로 김현홍 혹은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고요. 그 안에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확인해 가시고 방송 종료 이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더 정확한 시장 대응 전략까지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내일 조금 더 풍성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